사당동 남성초등학교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수역 상권을 왔는데요. 이수역의 이수는 과거 배남원을 재배하던 동쪽에 한강물이 흘러 유래된 마을 이름입니다. 서울로 일찍 편입되었고 개발도 일찍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수역 서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당 1, 2, 3동 일대는 과거 산과 논이 있는 전형적인 시골이었었는데 1965년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하면서 철거민 정착촌이 되었습니다. 이 사당동 일대는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남한으로 모여든 빈민들이 서울 도심으로 중심으로 빈민 도시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에 정부에서는 이들을 집단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중 서울시에서 1,400명을 트럭에 싣고 도착한 곳이 이곳 사당동 일대였습니다. 당시에는 물도 없는 곳이었고 수도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배나무꾼을 가서 마셔야 했고 버스도 흑석동 종점까지 30분을 걸어가서 이용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1년 후에 주거 대책을 세우는데 그 내용은 각 그 집에 8평의 대지를 공급하고 그 위에 5.5평의 벽돌집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1981년 이후에 들어섰습니다. 이렇듯 서울시에서는 이 일대로 도시 계획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 주목그곳으로 형성을 했고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철거민 정착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재개발 광풍에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강남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정부에서는 사업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행하면서 많은 갈등이 시작됩니다. 폭력적인 사태가 빚어진 그 과정을 거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서게 됐고요. 나머지 집들은 단독주택에서 다가구 다세대를 거쳐 오늘날 같은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고불고불 옛날 형태가 아직도 남아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연을 거쳐서 이 사당동 일대는 오늘날까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래로 내려가서 남성시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작대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과거 사당동의 명칭은 남성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시장은 남성동에 있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1965년까지는 원주민들이 간간히 살고 있었고요. 이후 철거민들이 들어오면서 마을이 형성되고 이렇게 시장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달동 내려가는 어귀에 있는 반찬을 사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뒤쪽으로 대규모 아파트들을 배후에 두고 지하철역에서 올라가는 길에 있는 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50년이 넘은 전통이 있는 시장입니다. 태평백화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남 개발 전인 1970년대 중반까지 이 동작구 일대에는 10개의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중 이 자리에는 68년도에 개관해서 82년도에 폐관한 남성극장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 자리는 몇 개의 시설을 거쳐서 1992년 태평백화점이 들어섰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두는 상권으로 이수역 상권의 유동을 흡수하면서 상권의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백화점입니다. 하지만 이 백화점은 올해 10월 31일자로 영업이 종료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트윈타워 형태로 건물이 들어서는데 저층은 상가, 고층은 오피스텔 형태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이수역 사거리로 왔는데요. 이 이수역은 더블 역세권으로 가까이 있는 사당역은 2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남부로 내려가는 황승 역할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이수역은 4호선과 7호선이 겹치면서 경기 남부로 내려가는 환승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이 굉장히 많은데 다만 상권 측면에서 보면 환승역이긴 하지만 사당역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이 밖으로 나와서 이수역을 이용하는 그 상권의 그 수요층이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당역과는 차이점으로 보여집니다. 이 이수역 상권의 메인은 이 태평백화점 이면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태평백화점 이면에서 남성시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2면 3면이 이수역 상권의 메인에 해당됩니다. 먹자 골목과 시장이 있다 보니까 가성비를 따지는 상권입니다. 그리고 이 상권의 그 배우 수요는 위쪽으로 이제 주택 수요가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대학생 그리고 대로변에 오피스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의 연령층이 좀 폭넓게 되어 있고요.
업종 구성도 생활 밀착형 업종과 먹자 업종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쪽은 먹자 상권이다 보니까 그 상권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20대, 30대 위주로 되어 있어요. 낮에는 10대들도 많이 이용하는 상권입니다. 이쪽 이수역 상권의 그 임대 시세는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100만 원 초반에서 300만 원 중후반으로 아주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이 65년도에 이게 철거민들이 이주와해서 들어온 상권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계획적이지 못하는 도시 설계로 좀 난개발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골목을 들어가면 불규칙하게 되어 있고, 뭐 전선이나 뭐 약간 지저분한 면이 좀 있긴 한데, 그것은 상권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상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수역 상권은 서울에서 이렇게 막 부각되는 상권은 아니지만 그 내실이 있는 그 안정된 상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앞쪽으로 해서 이 왼쪽으로 가면은 아파트로 올라가는 길목이에요. 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수역 대로변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을 돌아서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과거 이수역 상권은 리틀 논현동으로 불렸습니다. 논현동 영동시장 상권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상권의 확장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이수역 상권은 북쪽으로는 현충원으로 막혀 있고, 서쪽으로는 아파트 단지로 가는 길목이지만 구릉지로 막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면서 강남으로 자동차로의 접근성은 편한데, 그 강남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상권을 이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이수역 사건은 지역 주민의 그 의존도가 큰 상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이수역 상권의 특성과 그 자기 예산 그런 걸 맞춰서 이제 자리를 알아보시면 되는데,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로 들어가면 이제 예산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높을수록 이제 좋은 자리를 이제 보여줄 것이고, 예산이 낮을수록 좀 안쪽으로 처진 자리를 보여주게 되죠. 그건 당연한 건데, 이 자리를 볼 때는 개인 업종과 프랜차이즈 업종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업종 같은 경우에는 폐점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상권과 입지를 굉장히 따져요. 그래서 임대료가 비싼 곳에 들어가게 되고, 또 주인이 승용되지 않으면 인건비가 좀 더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진의 차원에서 재료를 비싼 걸로 쓸 수 없다 보니까 깊은 맛에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 업종, 이건 이제 장사를 많이 해보신 개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좀 처져도 임대료가 저렴한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료를 아낄 수 있고, 또 숙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인건비를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그에 따라 그 남는 그 예산으로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 단골 손님이 생기면서 장사가 더 잘 되겠죠.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해당 상권을 오면 저녁을 저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프랜차이즈 업종보다는 개인 업종 위주로 가는데, 잘 모를 때는 딱 지나가면서 이렇게 안을 봤을 때 손님들 연령대가 저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우입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90년대부터 이수역 상권을 경험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상권의 전성기는 지나간 듯 합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위치 좋지만 부동산 측면과 상권에서는 좀 괴리가 있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항아리적 측면이 강한 상권입니다. 1950년대 이후부터 개발이 시작된 이 동작구는 시대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체계적으로 도시를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쪽으로 올라갈수록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상권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나마 이 이수역 상권은 어느 정도 평지에 있으면서 동작구에서는 대표적인 상권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상권이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개발의 여부인데, 재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대로변을 중심으로 오피스와 오피스텔 건물들이 올라간다면 이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권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수역 상권을 봤고요. 다음 편에는 구독자분들의 그 순서의 요청으로 당산역 상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